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운성이라고 하면요, 사주명리에서 우리 오행 배우셨죠? 목화토금수. 이 오행 목화토금수를 10개로 나누면요, 간목부터 쭉 해서 개수까지 10개가 되겠죠. 이 10개의 천간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12운성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천간의 기운이 어떨 때 기운이 왕하고 또는 힘이 없는 쇠, 즉 기운의 왕쇠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운이 왕하다는 표현은요, 간목은 나무로서 목의 오행이 되겠고요. 나무의 목의 오행은 사계절 중에서 봄에 가장 힘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계절, 여름, 가을, 겨울에는 간목의 힘이 어떨 것이냐를 알아보는 것이 12운성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거는 자기 계절인 봄에 가장 기운이 왕하고요. 그리고 봄이 되기 바로 전 계절인 겨울이 상이란 표현을 씁니다. 왕보다 조금은 힘이 약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름은 왕에서 힘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가을은 봄의 반대 계절이기 때문에 수라는 말을 씁니다. 기운이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기운의 왕세를 숫자로 표현해 보면요, 가장 센 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기운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계절로 나눈 것을 12개로 다시 세분화시켜 본 게 12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문장으로 들어가서요. 자, 12운성은 사주명리에서 오행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왕성해졌다가 쇠퇴하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이 생명 주기를 12단계로 나눈 것이 12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운성은 한마디로 말해 보자면 기운의 인생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요, 잘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는 늙고 병든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쉬는 과정. 요 단계를 인생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2운성은 조금 재미있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2운성에 대한 인생 드라마 줄거리로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총 12단계입니다. 먼저 장생이란 말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생은 드디어 날생자거든요. 드디어 태어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목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욕을 하고 활동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대지, 걸록, 제왕, 쇠병사, 묘, 절태양이 있는데요. 요것을 3개씩 잘라서 표현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 단계를 한 글자씩 따서 생, 요, 대, 록, 왕, 쇠, 병사, 묘, 절, 태, 양 해서 12단계로 나뉜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또 뒤에서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일단은 대략적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생은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태어나는 단계예요. 목욕은 태어나서 이제 목욕을 시켜서 유아기, 어릴 때 유아기 상태,
아직 좀 철이 덜 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대지. 자, 중2병 시작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대지는 중2지만 자기가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걸록. 취업을 하거나 하는 이제 돈도 벌고 취업하는 시기를 걸록이라고 보고요. 제왕은 가장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쇠지라고 해서 여기는 전성기를 거쳐서 조금씩 하강하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지는 말 그대로 병지니까 조금 체력이 고갈될 수 있는 상태고요. 사지는 은퇴를 한다든지 좀 더 힘이 빠지는 상태. 그리고 묘지, 조용히 쉬는 상태. 절지는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한다. 태지는 다시 준비한다. 양지는 출산을 하는 대기실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운성은 좋고 나쁨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개를 나누어서요. 앞쪽 6개는 기운이 조금 좋은 상태인데 그 6개를 한번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장생 또 반복해서 나왔죠. 갓 태어난 아기 상태. 특징을 보시면요. 좀 순수하고요. 아주 가능성이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귀여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 우리 임신 일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임은 수고요. 신은 금이에요. 즉 금생수로서 금이 수를 생해주고 있어요. 수는 겨울을 뜻하는 글자고 신은 가을을 뜻하는 글자인데 요 신이 임의 장생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 임신 일주를 가진 사람은 어디 바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남들로부터 좀 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일주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욕지입니다. 이때는 실수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흑역사 생성기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실수도 조금 생길 수 있고 이런 사고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생에서 기운이 올라가곤 있지만 목욕까지는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단계는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약간 침체가 되기도 하고요. 정체가 되기도 하는 이 시기를 목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대지요. 자, 관대지는 아직 능력은 없는데 자신감이 아주 높아요. 관대지는 이 단계도 본인은 아주 완성된 단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걸록지. 자, 월급을 받는 걸록 하면 록이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록지는 월급을 받는 단계를 말하고요. 특징으로서는 책임감, 사회성이 자라요. 그리고 걸록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왕입니다. 제왕은 에너지가 아주 많은 상태로서요. 실행력도 높고 꿈도 아주 많죠. 하지만 하나의 단점이 좀 외로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지, 에너지가 조금씩 내려오는 단계고요. 그렇지만 이 쇠지의 장점은 경험치가 많이 늘어나서 아주 노련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쇠는 몰락이 아니라 좀 노련함, 요즘 말로 현타가 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나오는 6개를 또 하나씩 알아볼게요. 병지. 병지라고 해서 아프다라는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 힘이 빠지는 단계, 뭔가 에너지가 조금 낮아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병지나 사지나 묘지가 될 때는 외부 활동을 조금 줄이고 내면적인 활동을 키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지, 태지, 양지 해서 병사, 묘, 절태, 양. 이 6단계가 에너지가 조금 다운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에너지가 여기서부터는 하락 곡선을 그리는데 태지와 양지에서는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태지는 다시 준비하는 단계고요. 양지는 아직 출생은 하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잘못 오해하면 이런 묘지라든지 절지 좀 단어가 무섭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불행이 아니고 재정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의 글자는 4개가 있지만 오늘 할 부분은 일간 기준으로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다 나쁘다는 선입견은 금지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없고요. 에너지가 강하다 약하다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이 사람은 목욕지를 깔았기 때문에 감정이 좀 더 움직인다라는 말도 쓰고요. 또 어떤 대운에서는 병지의 대운이 왔을 때는 병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에서 좀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운성은요, 인생의 상태 표시 등이에요. 또 운성 중에서 이 운성이 왔으니까 큰일 났다 하는 운성은 없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2운성과 또 대운과 세운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보는 3단 구조. 제일 먼저는 원국, 타고난 체질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의 에너지는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대운요, 10년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세운은 1년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구별을 조금만 더 해보신다면 원국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인지 또는 육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도 되는 사람인지 정신적인 활동이 발달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고요. 대운에서는 이 10년 대운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때인가 아니면 준비해야 할 시기인가 아니면 수성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인가 이거를 알 수 있고요. 세운에서는 만약에 달려야 된다면 어느 속도로 움직일 것인가 또는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국은 바뀔 수가 없죠. 대운과 세운은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원국을 기준으로 해서 대운, 세운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들어갈게요. 원국에서 12운성은 기본 체질을 말하는데 일단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강한 체질 또는 사명형 체질 또는 소모형 체질 3개로 나누고요. 먼저 좀 강한 체질에 들어가는 원국은 원국에서 제왕이나 걸록이라는 말이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사명형, 즉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타고났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제자를 길러야 한다든지 책을 써야 한다든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태어날 때 그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태지나 양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모형 체질은요,
원래 이렇게 육체적인 활발한 에너지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병지, 사지, 쇠지 또는 앞에서 한번 보셨죠? 좀 약한 게 뭐 있었죠? 병사, 쇠가 있었고요. 절, 태, 양 요 단계도 조금 약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국은 우리가 누차 나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 기본 엔진입니다. 자동차로 치자면 2000cc인지 5000cc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운으로 갈게요. 대운은 어떤 분들은 아직도 대운이 좋은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운은 모든 사람마다 공평하게 오는 10년 기준으로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운에서 제왕지냐 걸록지냐 관대지냐 하는 것이 대운, 세운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요 부분을 보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으니까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 번만 더 좀 짚으시면요. 먼저 추진력, 실행력이 강한 단계는 언제냐면 제왕지와 걸록지. 근데 단점은 무리하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 이런 경우는 태지와 양지. 그리고 이 태지와 양지는 이 양이 기를 양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길러준다, 키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키우고 전달하는 인생. 근데 단점으로는 혼자서 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즉 제자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소모형 체질로 가볼게요. 이 소모형 체질은 걸록지나 제왕지에 비해서 에너지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를 방비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운도 10년으로 나누는 대운도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쓰는 대운 또는 조절해야 되는 대운, 쉬는 대운.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참 와닿더라고요. 대운은 속도를 정하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빨리 달려야 되는지, 늦게 달려도 되는지, 좀 쉬다 가야 되는지 정해주는 게 대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조금 쉬시고요.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